혹시 운명의 반쪽, 내 인연, 그리고 소울메이트가 있을까 세상에? 궁금하시죠? 이렇게 운명의 반쪽, 내 소울메이트, 내 짝꿍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애만 하다가 정말 생을 마감하고 싶진 않잖아요. 정말 나하고 정말 쿵짝이 잘 맞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눈, 그 눈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운명의 사랑을 찾는다는 생각은 아주 낭만적이지만 사실 참 어렵죠. 인간관계를 다루는 이런 심리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겉으로는 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운명의 반쪽을 나타났다는 그 신호는 반드시 있습니다. 심리학자 바튼 골드스미스 박사는 정말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세상에 20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울메이트를 찾는다는 생각 자체가 결혼 생활을 망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나하고 정말 딱 맞는 사람,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 중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물론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인생을 통틀어서도 그렇게 딱 마음에 맞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기라는 것 정말 쉽진 않죠. 미국의 뉴욕 맨하튼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공인 임상 심리사 조셉 박사도 이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개념은 해롭다고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소울메이트만을 고집한다면 인생이 정말로 비참하고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해놓고 헤어지면 뭐 다른 사람 못 만나기도 하겠지만 진짜 소울메이트라면 헤어지겠습니까? 진짜 소울메이트라고 하면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이혼하고 오게 되어 있고요. 정말 그 운명의 단짝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눈, 즉 100%는 아니어도 적어도 궁합에서도 70% 정도만 맞아도 정말 완벽한 궁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 완벽한 궁합이라고 하는 이 반 이상에 맞는 그냥 적당히 우리가 서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의 상대를 찾을 수 있으려면 6가지의 신호를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참 희한하게도 본능적으로요. 딱 맞는 상대라는 걸 안 돼요. 이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은 나하고 대화도 통하고 만나서 너무 즐겁고 할 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정말 잘 맞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면 이 사람이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타이밍이 잘 맞아요. 이래서 운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별의 슬픔을 느끼고 있을 때나 아니면 결정하지 못할 때 좋은 사람과 아무리 잘 만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애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편안한 상태에서 만난 사람에게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마음이 맞는다고 느끼면 궁합도 좋다고 느끼는 거죠. 즉 사람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도 다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으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요. 편안하다라는 거죠. 기분 좋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혼과 관련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딱 가슴 떨리고 열렬한 사랑을 하더라도요. 둘이 있을 때 편안하지 못하다는 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건요. 오래가지 못해요. 하지만 만나서 편안한 사람은요. 오랫동안 친구처럼 만나면서 정말 제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사람이냐 편안하지 않느냐가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기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편안한 관계야말로 정말 건강한 관계라는 확실한 사인이 됩니다. 네 번째가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마음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건강한 연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지만 마음속에 이 사람과 있을 때 더 외롭고 그리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혼자 있는 것도 정말 잘하는데 이 사람이랑 만날 때 더 외로움을 느껴요. 그럼 이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도 언제나 나하고 연결이 된 것 같은 깊은 연결이 된 상태가 돼 있는 사람은요. 정말 우리의 운명의 반쪽인 거죠. 다섯 번째는요.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운명의 반쪽입니다. 여러 사람하고 데이트하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있겠죠. 근데 나를 진짜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나를 완벽하게 수용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요,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게 제2의 탄생이라고 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도요, 결혼하는 상대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 인생이 피폐해지느냐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해해주고 온전히 내 편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건 인생에서 정말로 행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6번째는요, 가치관과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장 배경이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르고 취향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인생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사람들마다 가장 소중한 게 가정인지 아니면 일인지 자녀인지 아니면 나의 삶의 자유인지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가족인 사람이 만나면 서로 너무 행복하겠죠. 둘 다 아이인 사람이 만나면 서로 너무 행복하겠죠. 이렇게 인생에서 소중한 게 무엇인지가 서로 닮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가 같다면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해서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공통의 가치관이나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정말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통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사람, 편안한 사람, 그리고 마음속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우리의 인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